세계 골프계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주도하는 이 리브 골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US 오픈에 이어서 디오픈 역시 리브 골프 소속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말이 좋아 합병이지 사실상 리브 골프가 그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네. PGA 투어든 디오픈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게 맞고요. 네. 골프계에서는 중동 자본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3년 남짓밖에 안 된 이 리그가 네. 자본을 앞세워서 수십 년간 이어왔던 정통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과연 또 이 골프의 미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즐거운 골프 라이프를 위해서 준비한 주말엔 골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엔 골프 전담하고 있는 기자죠. 하얼빈 출장을 마치고 온 김지한 기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김지한입니다. 웰컴백. 네, 돌아왔습니다. 네. 하얼빈 춥다 말만 들었거든요. 진짜는 얼마나 춥던가요? 아, 정말 추웠고요. 예. 네, 그냥 가면 그냥 춥다라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정말 추웠고 제가 있는 동안에 하루 정도 있으면서 영하 32도까지 봤고요. 영하 32도요? 예, 영하 32도고 제 최고 기온이 그래도 뭐 한 영하 2도, 3도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거의 대부분 평균 기온이 한 영하 한 18도, 영하 20도 정도 됐을 정도로 뭐 숫자로는 왜 이렇게 되게 춥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그 추위랑은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털모자나 네. 장갑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바깥에 돌아다니기가 정말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그 하얼빈의 그 가게들, 뭐 술집이라든가 뭐 상점들이 밤 9시, 10시 되면은 대부분 다 문을 닫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밤이 워낙 춥다 보니까 네. 해가 지면은 기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10시쯤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술집들이나 하여튼 이 식당들이 문을 닫는 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 겨울나기를 하기에는 참 이 하얼빈이 참 어려운 그런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인행치행이라고 이 하얼빈에서 지금 가장 이 핫한 아이템이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요? 예, 바깥에서 야외에서? 야외에서 네. 야외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그 하얼빈의 문화더라고요. 문화예요? 예, 신기했습니다. 네, 존중은 합니다만 네, 지양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진짜 아시안 게임 취재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이제부터 다시 또 주말 골퍼들을 위해서 많은 소식 준비하셔야겠죠. 네, 뭐 3주 만에 또 돌아왔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또 골프계의 또 다양한 정보들 오늘 또 많이 모아왔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엔 골프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을지 먼저 간략하게 브리핑을 먼저 해주시죠. 네, 한 주간 골프계 뉴스를 정리하는 골프 뉴스 브리핑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골프 트렌드 시간에는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스크린 골프 업계 이야기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물과 브랜드를 이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골프 열전에서는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선택한 특히 골프볼 브랜드죠. 이 브리지스톤을 이제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골프 꿀팁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또 이제 골퍼들의 또 꿀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주말엔 골프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골프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골프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골프계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주도하는 이 리브 골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 이어서 디오픈 역시 리브 골프 소속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세계 랭킹 상위권자 또는 이 초청 선수 자격으로만 출전 기회가 주어졌는데 올해 대회에서부터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리브 골프 개인 순위 상위 5명에 든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타이거 우즈 등 이 PGA 투어 수뇌부가 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리브 골프와의 합병 문제에 대한 또 그런 합병 지원을 요청했다는 그런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리브와 PGA 투어 간의 합병 문제가 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계 골프계의 특히나 이 프로 골프계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 상당히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동의 자본력에 굴복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기억을 뒤집어 보면 리브 골프 처음에 세워졌었을 때
리브골프 소속되면 제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PGA 투어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만약에 말이 좋아 합병이지 사실상 리브골프가 그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네. PGA 투어든 디오픈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게 맞고요. PGA 투어는 어찌 됐든 간에 수십 년간 이어왔던 골프계의 대표 투어 정통성을 갖고서 지금까지 이 투어를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항을 해서 2022년도에 이 리브 골프라는 이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년 남짓밖에 안 된 이 리그가 네. 말 그대로 이 자본을 앞세워서 이 수십 년간 이어왔던 정통성을 뭔가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사실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계 최고의 이 모든 이 최고의 골퍼들이 한 무대에서 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은 또 골프 팬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이 합병 문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사실은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네. 좀 기대감은 있고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뭐 고쳐 나가거나 또 좀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시장과 무대가 커진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골프 팬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또 이게 또 중동머니고 아, 또 그렇죠. 설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의 걱정이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리브 골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PIF가 뭐 아시안 투어도 그렇고 또 뭐 여자 골프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손을 뻗쳐서 많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뭐 골프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동 자본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움직임이 과연 또 이 골프의 미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5년 뒤 10년 뒤에 그리는 또 이 프로 골프계의 지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두 번째 소식은 윤이나 선수 관련 소식이네요. 네, 해외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이 윤이나 선수가 올해 첫 두 개 대회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먼저 이 LPGA 데뷔전이었던 파운더스컵에서는 4오버파로 컷 탈락했는데요. LPGA 투어 휴식기를 맞아서 유러피언 투어 이 LET PIF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에서는 공동 4위에 올라서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LPGA 데뷔전에서 컷 탈락을 했던 게 몸에 좋은 그런 쓴 약이 된 그런 셈이 됐는데요. 과연 이 반등을 이룬 윤이나 선수 다시 이제 LPGA 투어에서는 또 어떤 결과,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확실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최소한 국내 골퍼분들 사이에서는 모든 시선이 윤이나 선수 본인한테 쏠리고 있었으니까 그랬죠.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번째 대회 만에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가장 뭐 단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던 부분이 이 첫 대회 데뷔전 때 같은 경우에는 윤이나 선수의 장점이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티샷이 정말 정확하고 멀리 날아가는 게 이 선수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데뷔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정확도도 거의 한 50%의 안팎의 비교적 저조한 정확도를 보여왔었는데 그래도 이 유럽 대회에서는 나름대로는 또 3라운드 일본홀까지 그러니까 일본 1라운드와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 첫 홀까지 37개 홀 연속 보기 없는 그런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또 이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또 미국 투어에서 또 여러 그런 이제 코스들 또 경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적응하는 그런 기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해외 무대에서 그것도 이제 비교적 초반에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아 선수가 앞으로 좀 자신감을 갖고 또 이제 시즌 초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공동 4위. 근데 공동 4위만 해도 상금이 2억 7천이네요. 네, 이게 역시나 네. 뭐 여기서도 이제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 사우디 자본이 또 들어간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말 4위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우리나라 국내 투어에서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우승권 성적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금이거든요. 그만큼 이 해외 투어, 특히나 이 LPGA 투어도 굉장히 상금이 많이 상금 액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 윤이나 선수가 만약에 또 이렇게 또 좋은 성적을 낸다면은 향후에 또 이 KLPGA에서 뛰는 선수들이 또 해외 무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뭐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이나 선수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내내 계속해서 아마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골프 뉴스 브리핑 마지막 이슈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전 세계 프로골프 투어가 경기 시간 단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LPGA 투어가 14일에 오늘 3월 28일 개막하는 포드 챔피언십부터 경기 속도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골프 규칙에서는 40초 안에 샷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30초 이내에서 6초, 15초 이내를 만약에 초과하게 된다면은 1벌타, 그리고 16초를 넘어가면은 2벌타, 그리고 이제 5초 이내면은 벌금을 부과시키는 상당히 좀 세밀하게 이제 슬로우 플레이에 대한 어떤 이제 제한 규정을 두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게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PGA 투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KPGA 투어와 KLPGA 투어가 이 경기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또 도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샷클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제 벌금 제도까지 함께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골프계에서 이 슬로우 플레이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원년의 또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팬들은 당연히 이 규정을 반깁니다. 기본적으로 이 슬로우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에 대해서는 뭐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야유 같은 게 막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느린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팬들도 상당히 반기지 않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구도 그 피치 클럭이 도입이 되고 있고, 뭐 농구 같은 경우에도 NBA에서는 계속해서 이 촉진 룰을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특히나 이 경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 박진감 넘치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뭐 골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스포츠의 모든 과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미국의 이 남녀 투어, 또 우리나라의 또 남녀 투어 모두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경각심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식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골프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